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를 둘러싼 NPC 이론, 즉 비플레이어 캐릭터 이론은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유사한 개념은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이란 장르가 나타나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NPC로 구체화되고 현대화된 것입니다. NPC 현상의 기원인 허무주의와 영적 공허함의 철학은 이미 수세기 전에 탐구되었고 수천 년 동안 불교에 의해 면밀히 연구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거나 없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발전한 이런 철학적 관점을 취하여 현대 기술 발전 시대에 맞게 그것을 NPC로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물질 세계의 시뮬레이션 세상에 살고 있으며 특정 개인들은 영혼이나 자체의식이 없는 NPC라고 믿어집니다. NPC 이론은 많은 사람들이 내면적인 대화를 갖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을 시뮬레이션이나 게임과 비교하면서 발전되었습니다. 피실험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5명이 실제로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데 이 수치는 전체 지구 인구의 17%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 개체들은 비판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고 신중하게 산출되는 고유의 개인 의견이 없으며 남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여타 동물들처럼 언어보다는 뇌에 떠오르는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너무 적은 수의 피실험자들에게 수행되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멀티플레이어 또는 싱글플레이어 비디오 게임에서 NPC는 단순히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일 뿐 게임에는 참여하지 않는 캐릭터들입니다. NPC는 게임 코드의 일부이며 게임을 플레이하는 실제 인간의 조종을 받지 않습니다. NPC는 행동이 제한적이며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게임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도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예측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 세계의 특정 개인들은 실제로 게임 속의 NPC가 가진 특성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이들의 행동 양상은 마치 프로그램된 NPC와 다름없이 예측이 가능하고 반응이나 응답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단 그들과 한 단계 높은 의식 수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면 이미 셋업된 게임 속 코드의 일부인 것처럼 빈깡통과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은 영혼이나 고차원 의식이 결여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생체 진동은 상호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든 폐쇄적인 경향이 있고 신체 내부의 0에서 파동치는 주파수 진동이 없는 이유로 뭔가 답답하고 정체된 느낌을 줍니다. 눈과 귀와 같은 생체 기관이 포착하는 1차적인 정보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정보들을 해석하지 않고 깊게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깊은 분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몇 시간이 걸리는 과정도 아니며 NPC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런 해석이나 분석 과정은 단지 찰나간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수준에서 NPC 이론을 조사하려면 고려해야 할 더 깊은 인간 사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인간 문화의 대부분은 산만하며 우리는 매일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고 천천히 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것들을 생성하는 인터넷, TV, 소셜미디어 그리고 생계가 걸린 직장과 인간관계 속의 다른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두뇌는 사용 가능한 여분의 공간이 없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모르고 결국 아무것도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호기심을 멈추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한 피곤해서 당신의 삶을 안전하고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두뇌가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대량의 정보 폭격을 자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해집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하루하루를 버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개인은 머릿속에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단지 미리 쓰여진 대본을 따르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행동과 반응에 제한된 레퍼토리를 유지하면서 거의 NPC와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는 너무 고립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며 너무 압도되어 NPC로 존재하는 것만이 생존을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상호작용, 많은 실망을 동반한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선택할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길을 잃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 NPC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선천적인 NPC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인간 사회 속의 문제로 인해 후천적인 NPC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종교와 영성은 인류에게 삶의 의미와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 초자연적 힘 또는 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의례 체계의 개발을 통해 외적인 삶뿐만 아니라 정신적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는 개인의 각성을 유도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하지만 또 다른 종교는 유일신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요하고 모든 의심과 창의성을 말살하면서 각 인간을 NPC로 만든 후에 그보다 더한 종교 좀비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브 영상에 때때로 달리는 종교 NPC들의 댓글을 예로 들자면 이들의 종교적인 저주, 단어 선택, 종교 서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낀 문장, 한쪽에만 치우친 한정적이고 폐쇄적인 정보는 서로 간에 똑같으며 만약 이들에게 응답을 하게 되면 게임 속의 플레이어가 NPC와 상호작용을 위해 클릭할 때처럼 같은 단어와 문장을 반복합니다. 2021년에 개봉한 프리가이는 NPC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인공인 가인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과 세계가 실제로 거대한 비디오 게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인은 실제 인간 플레이어들처럼 레벨업을 달성하면서 스스로 NPC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결국 자신이 속한 가상의 세계가 사라질 위기에서 다른 NPC들과 가상의 세계를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잠깐 본론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리서치와 의견을 피력하자면 설사 한 인간이 출생 시에 영이 탑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수년에서 수십 년이 경과한 시점에 영계의 영이 신체로 들어올 희귀한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영화 프리가이를 본 후에 개인적 경험이 상기되었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지만 여태 관찰한 소수의 영이 없다고 여겨지던 인간 개체들의 개과천선 내지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는 이런 가능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NPC 현상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고 믿으며 특정 사람들이 실제로 NPC라고 믿고 싶은 만큼 인간의 상호작용 경험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NPC로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이 선천적인 NPC는 아닙니다. 가장 분명한 설명은 25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우울증과 9명 중 1명이 겪고 있다는 정신쇠약의 유병률입니다. 랭귀싱은 개인이 정신건강장애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또한 완전히 건강하다는 기준도 충족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되었고 의미 자체는 시들어가는 입니다. 우울증이든 쇠약이든 두 조건 모두 개인이 방출하는 에너지 수준에 매우 가혹한 제한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은 무기력하고 둔해 보이며 그들의 인지 능력은 일반적인 사람들만큼 뚜렷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중 하나는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러한 사람들과 평소에 꽤 자주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앞서 인용된 연구 수치는 이미 오래전 결과이므로 현재 수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우울하거나 쇠약해진 경우에도 의사를 비롯해 주변인들이 어떤 특이점도 찾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 사례는 앞서 언급된 영이 후천적으로 탑재되는 상황의 반대경우로 원래는 출생 시에 영이 들어와 있었으나 후천적인 관리 소홀로 인해 영이 잠시 또는 영원히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이런 두 가지 상반된 경우를 어릴 적에 친구, 가족, 지인들을 통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요점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증상을 보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NPC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다양한 정신건강 상태와 그러한 장애가 생성하는 증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징후를 잘못 해석하고 NPC라고 단정짓는 방향으로 돌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 아닌 말 그대로 오리지널 NPC의 5가지 주요 특성으로 누군가가 의심될 때는 이 조건들을 상기해보고 이들이 프리가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하루빨리 NPC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NPC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잊어버리거나 실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것과 똑같은 진부한 생각과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이러한 NPC들의 유일한 창의성은 아니면 그만이고식의 거짓말과 과장법인데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와 TV 뉴스에도 자주 나옵니다. 거짓말과 후한무치로 무장한 NPC들은 인간 사회의 모든 분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둘째, NPC는 매우 폐쇄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저항합니다.
그들은 틀 밖에서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방식에 갇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의 NPC들은 게임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모험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제한된 의식을 일평생 사수합니다. 또한 새로운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만약 한 NPC가 새로운 NPC를 영입하게 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같은 성향의 NPC에 한정됩니다. 입에는 혁신과 개혁이란 단어를 달고 살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한국가나 사회 전체 의식을 대표하지 않으며 NPC가 아닌 사람들에겐 한없이 어이없고 황당무계하게 들립니다. 셋째, NPC는 군중을 무조건 따르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수능주의자입니다. 이들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사 정의와 윤리에 반하더라도 이미 오작동이 발생했고 부패한 다른 NPC들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갑니다. 특히 NPC계에서 나름 독창적이고 구심적인 하나나 몇 명을 묻지마식으로 추종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넷째, NPC는 비판적 사고나 자기 성찰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내어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생각과 언행을 평가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으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신문과 뉴스, 댓글을 읽어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NPC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 덕목이란 것이 아예 없습니다. 다섯째로 NPC는 매우 1차원적이고 깊이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며 그들과의 대화는 지독하게 피상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세가 된 오작동 중인 앵그리 NPC들은 언제 어디서 출현할지 모르며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NPC는 세상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 보이며 인명살상까지 저지르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자신의 영과 소통하는 내면의 독백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NPC들도 자신에게 나쁜 짓을 지시하는 어떤 악한 존재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영이 없는 관계로 다른 차원의 존재가 이들의 신체와 정신을 장악한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NPC일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것은 단지 추정이고 이론일 뿐이며 이것이 사실이라는 구체적인 연구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사회 속의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만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